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후한의 멸망,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의 중앙 상황은 황건과 외척이 서로 권력 대립을 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중앙에서 지방 통제를 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지방에서는 지방 귀족인 호족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방에서 장각의 태평도라는 종교가 등장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나 장각이 농민을 구하도록 하겠다. 장각의 태평도를 중심으로 황색 두건을 쓰고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84년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이란 황색 두건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황건적의 난에 호족과 살아남은 청류 세력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란 세력은 더더욱 성장해 나갔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커지자 후한 황제인 한영제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의용군을 모집합니다. 또한 당고의 금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전국에서 의용군이 조직됩니다. 이 의용군에 원소, 원술, 조조, 손견, 손책, 유비, 관우, 장비, 공손찬 등이 합류합니다. 이렇게 되자 후한 관군, 정부군과 전국 의용군이 황건적의 군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장각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잃은 황건적 군은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전투에서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건적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한의 진짜 적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13대 황제 한소제가 즉위하자 하씨 황후의 오빠인 외척 하진이 중앙정부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진은 원소 원탁을 불러 환관 세력을 죽이기 위해 계획합니다. 그러나 환관 세력은 이 계획을 미리 알고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여 죽입니다. 하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원소가 듣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환관 세력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에 서쪽에 있던 동탁이 서쪽 지방군을 이끌고 수도로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들어온 동탁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때 원소는 동탁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동탁은 한소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어린 나이였던 한헌제를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전국에서는 황제를 마음대로 세우며 자신이 황제가 된 듯이 행동하는 저 동탁놈을 도적과 다를 게 없다. 당장 동탁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이 의견에 따라 전국에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원소, 원술, 손견, 유표, 조조, 유비, 관우, 장비 등의 인물들이 모입니다. 동탁 토벌군은 그대로 후한의 수도 낙양, 뢰양으로 들어가는 곳인 호로관에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동탁 토벌군과 화웅이 이끄는 동탁군이 호로관 전투에서 큰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동탁 토벌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동탁은 여포라는 대장군을 보내 막게 하지만 결국 밀리게 되었고, 동탁 토벌군은 쭉 수도 낙양으로 진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동탁은 수도 낙양을 모조리 불태우고 황제와 함께 서쪽 장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동탁 토벌군은 낙양을 점령했지만 이미 동탁이 다 불태운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탁 토벌군은 동탁을 쫓아야 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열하였고, 결국 동탁 토벌군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러자 동탁은 장안에서 세력을 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때 동탁과 여포 사이에 초선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포는 후한의 높은 관리의 딸 초선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여포의 마음을 알게 된 초선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초선의 아버지가 초선을 여포 몰래 동탁에게 보여줍니다. 동탁도 초선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여포와 초선의 관계를 모르는 동탁은 초선과의 결혼을
강제로 결정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여포가 크게 분노하여 동탁을 살해하게 됩니다. 동탁이 죽자 동탁 세력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강했던 세력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소 세력과 조조 세력의 대결이었습니다. 동탁이 죽자 조조는 한헌제를 보호하며 중앙정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여포, 원술, 도겸 등 여러 세력을 정벌하기 시작하였고 조조가 황제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헌제는 신하 동승에게 조조를 제거할 방법을 찾게 합니다. 동승은 황제의 먼 친척인 유비를 통해 조조를 암살하려고 했으나 들켜서 가족 모두가 사형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가 조조를 공격하지만 유비군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패한 유비군은 해산하게 되었고 유비는 원소 세력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원소와 조조는 화북 지역을 걸고 큰 전투를 치릅니다. 그것이 관도대전인데 이 전투의 결과 조조가 승리하면서 원소 세력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후 원소가 사망하자 아들 원담, 원희, 원상의 권력 다툼으로 원씨 세력이 분열하게 됩니다. 조조는 분열된 원씨 세력을 공격하였고 그에 따라 원씨 세력이 멸망하여 조조가 화북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조조는 당시 최강 세력이 됩니다. 이후 촉 지방의 유비 세력이, 오 지방의 손권 세력이 등장하였고 조조가 사망한 이후 아들 조비가 이를 계승하였고 한헌제에게 황제 자리를 조비가 넘겨받으면서 220년에 결국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후한이 멸망하자 조비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위를 건국하게 되었고 이때 위는 한헌제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명분상 위는 중국 역사상 정통 왕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촉 지방의 유비가 자신이 유씨 가문으로서 후한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 지방에 있는 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한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오 지방의 선권이 자신을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며 오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에 따라 위, 촉, 오 3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는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